예, 안녕하십니까. 축구 규칙과 법령, 축구와 법 제11강 경기장 안전과 선수 부상 주제를 가지고 어, 약 1시간 반 동안 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제 지금 시간이 이 녹화하는 시간이 6월 2일 날 지금 몇 시죠? 7시 지금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 예정에는 오늘 오전에 녹화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6시부터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겨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 그 업무가 생겨서 소송 사건이 있어서 내일 또 그 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고 아까 한 6시 정도에 이제 끝나서 이제야 방송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제 또 방송 녹화를 해서 제 생각에는 뭐 큰 어떤 변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수요일 12시부터 정오부터 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조금 일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강의할 내용이 또 많은 것에 비해서 또 시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기장 안전과 또 선수 부상에 관한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이 주제 성격상 조금 더 기술적이죠.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는 경기장 안에서 그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관중이 운집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축구는 더더욱 그렇죠. 아마 관중 규모로 따지면 축구가 가장 많은 관중이 입장하는 경기 종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경기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항상 그 안전관리, 이 통제가 참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큰 또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재난,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에 있어서는 특히 축구는 이러한 경기장 안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요. 뭐 FIFA나 UEFA나 이런 경기장 안전, 그러니까 관중의 안전을 포함한 이 경기장 안전의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또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선수 부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기의 핵심 요소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축구는 다른 개인 종목과 다르게 정말 아주 그 액티브하게 파워풀하게 선수들이 몸이 부딪히는 경기이고, 심지어는 뭐 태클이라든가 그러한 선수에게 어떤 치명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느 일정 정도 또 허용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도 이런 선수 부상의 문제가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반칙 룰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또 가면서 한편으로는 선수들에게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이른바 이제 FIFA가 항상 내세우는 이제 페어플레이 정신. 여러분 보시죠. 뭐 월드컵이라든가 UEFA 경기 보면 챔피언스리그 보면 그 플래그 그러니까 큰 뭐 페어플레이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오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오히려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 이러한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수들에게도 큰 위험이지만 이것은 그만큼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한다면 그것은 뭐 구단의 손실이기도 하고요. 또는 또 팬들의 입장에서도 또 그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거나 또 심지어 은퇴를 한다면 그 선수를 더 이상 또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면 또 국가대표로서 또 국위 선양을 위해서 뛸 그런 기회를 또 빼앗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선수 부상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수 부상 문제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기장 안전과 선수 부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고요. 또 지금 현재 제도적 현황이 어떤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안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기본적인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재밌는 것은 이러한 경기장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어떤 그런 룰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되는 어떻게 보면 이유랄까요? 원인이 바로 사고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큰 사고, 어떤 재난을 통해서 그것을 예방할 어떤 필요성, 그것을 막을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관람 문화에 있어서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가 그러한 역사적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또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요소도 있는데 가장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뭐 그 영국 프로축구 EPL 프리미어 리그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EPL과 그 유럽 다른 축구 리그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 EPL만의 어떤 독특한 축구 문화 또는 제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잘 관련 영상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EPL 경기와 뭐 EPL 포함한 영국 내 다른 뭐 챔피언십 리그라든가 그런 다른 리그와 다 포함을 해서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 또는 그렇죠. 다른 나라가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경기, 축구 경기와 다르게 소위 말하는 스탠딩, 그러니까 관중들이 양쪽 골대 진영에서 주로 서포터라고 하죠. 서포터들이 일어서서 뭐 응원하고 외치고 하는
문화가 없는 것을 여러분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독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 프로축구 보면 양쪽에 서포터, 그다음에 이태리도 이태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스페인도 그렇고요. 양쪽에 그 골대 뒤에 그 서포터석이 있어서 아주 열광적인 응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EPL 경기 한번 잘 보세요. EPL 경기에서는 그러한 관중들이 서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서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아니고요. 법제도적으로 영국에서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스탠딩 시트라고 할까요? 그 좌석이 없고요. 모두가 다 올 시터, 그러니까 다 그 좌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규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EPL에서 여러분들 경기에서는 그런 다른 독일이나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그 관중들과 다르게 그렇게 대부분 앉아서 구경을, 물론 중간중간에 꼬링을 놓은 다음에는 환호성 하면서 이렇게 일어서서 하는 거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게 경기 내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이 화면이 잠깐 거먹게 됐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제도 룰을 만든 것은 뭐냐? 다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또 핸드폰 알림을 제가 모음으로 해놓고요. 그래서 그 한번 역사적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잠깐만 제가 화면을 예, 잠깐만요.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어느 구단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뭐냐, 이것이 어디냐? 바로 레인저스 클럽. 여러분 아시죠? 셰필드 레인저스 셰필드 죄송합니다. 그 레인저스 축구 클럽에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예. 쭉 나오죠? 예. 잠깐만요. 구단 소개가 없나? 여기 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기장 방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역사 꽤 깊죠. 역사 꽤 깊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풋볼 클럽, 글래스고우죠. 글래스고우에 있는 그 경기장인데, 바로 이 경기장에서 큰 참사가 일어나죠. 바로 아이브록스 디제스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이브록스 재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사진 영상에 보이죠? 바로
1971년 1월 2일 날 토요일 날 레인저스 대 셀틱의 경기에서 이 응원석 이 상단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 안전에 관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축구 역사상 그래서 아예 이 레인저스 구단은 이것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홈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 사건의 경과라든가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이 그때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조사하는 장면 나온 거죠. 1971년 1월 2일.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때 당시 어떻게 이 재난이 일어났고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 기록에 보면 여기 나왔네. 야 8만 명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 들어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재난 참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66명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140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망자 중에 31명이 다 10대라고 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나이 어린 희생자는 9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리버풀에서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기장 시설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아마 경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익사이팅 해가지고 관중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중이라고 그럴까요? 이 스탠드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66명의 사망자 이름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약 1,000파운드, 그때 당시 1,000파운드의 디제스터 릴리프 펀드라고 해서 피해자 구호 기금이랄까요? 아이브록스 디제스터 릴리프 펀드가 또 결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픈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대책을 내놓는 어떠한 심층 있는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의 결과를 리포트를 이렇게 내놓는 이런 것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에서도 위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위틀리 리포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어,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구글링에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위틀리 리포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제 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분석하고 또 대책을 내놓는 것, 그래서 그거에 바탕에 또 어떤 룰을 만드는 것, 바로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위틀리 리포트의 그 리포트에서 그 제안한 그에 따라서 바로 제도적인 보장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1975년도 바로 Safety of Sports Ground Act라고 하는 이 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뭐 스포츠 경기 안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위틀리 리포트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나온 것은 뭐냐면, 이 경기장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자의 어떠한 그 책임자 제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The Safety of Sports Ground Act가 바로 이러한 반성에서 그러한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모든 경기장, 큰 스포츠 경기장은, 스포츠 스타디언은 안전 서티피케이트, 안전 뭐라 그럴까요? 그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사전에 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10,0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그 스포츠 경기장인 경우에는 또 Secretary of State, 그 우리말로 따지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 세이프티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안전 합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는 뭐 그 합격증 어떤 그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 쭉 또 기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합격하지 못하면 경기장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쭉 저거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유사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저기 성남에서 뭐 콘서트인가요? 그것을 보다가 그 통풍인가요? 그게 무너져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들이 드러나서 바로 그것을 뭐랄까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 법령의 입법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아이브록스 디제스터로 인해서 이러한 법이 또 위반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이벤트가 이러한 Safety of Sports Ground Ac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잠깐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 화면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89년에 4월, 그때 4월 며칠이죠? 4월 15일 날, 영국 셰필드에서 큰 대참사가 또 발생을 하죠. 바로 힐스브로우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그런 또 참사가 생기는데요. 바로 리버풀과 노팅햄 포레스트 간의 FA컵 세미파이널, 그러니까 준결승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때 바로 관중들 압사 사건이 발생을 해서 9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0명이 넘는 그런 부상자가 나왔죠. 이거에 관련된 그 당시에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24, Liverpool fans are seen making the journey by foot from the station to the stadium. Kick-offs in half an hour, and people are tightly packed at the turnstile entrance to the Lettings Lane terrace. 보여드렸죠. CCTV footage, which was being monitored by police that day, shows how the crowd outside was growing by the minute. 경기 시작 열리기 전부터 이렇게 엄청난 관중이 Inside, 움직임을 했는데, the two centre pens 어떻게 of the terrace 보면 were 지금 packed. 더 이상 들어갈 The 수가 people were in 없는데 good spirits. 그 많은 관중을 들여보내서 But at 2:40, the first real sign that things were going badly 우리말로 wrong, 따지면 was a young 응원석이죠. boy 응원석. lifted clear from the 응원석에서 crush.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압사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Superintendent Roger Marshall, who was a police officer in charge outside the ground, is clearly worried. He later said he feared fatalities could occur. Inside, everyone was heading to the jammed centre pens, despite there being plenty of room in the pens at either end of the terrace. Decision to open the exit gates. 비상구로 그냥 지금 Over the course 사람들이 of 지금 5 밀려 minutes, 들어가는 fans streamed through, with most of them heading straight to the centre pens. 그래서 경기가 열리고 바로 몇 Just a 분 couple of 후에 minutes into the game, it 이제 became clear something was wrong 압사가 behind the 하는 Liverpool 지금 이렇게 goal. 엄청 많은 It 사람들이 seems initially 보이니까 police thought it was a 이 pitch invasion. But soon people were 철조망이라고 collapsing 이 on both sides of the fence. 망을 그냥 넘어서 지금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6 minutes past 3, police ordered the players off the pitch. But it 그래서 still 결국에는 seemed 이제 they hadn't 경기를 grasped the scale of the 중단하게 됩니다. tragedy unfolding before their eyes. It wasn't until 12 minutes past 3 that the first medic, a St John's ambulance volunteer, climbed over the fence onto the terrace. By then, people had already died or were dying. At the back and front of the pens, 그러니까 이거는 supporters were 어떤 경기장 trampled in 시설 문제였던 desperation. 문제라기보다는 관중 Others 통제, tried to get out 관중 however they could. 통제의 Then, 어떤 문제로 at 인해서 16 minutes past 3, the first ambulance 많은 arrived 사망자가 pitchside. 발생하게 된 거죠. But that was already too late for 96 fan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진상규명이죠. 진상규명. 이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자를 규명하는 이 진상규명이 최근에서야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게 좀 또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1989년 4월 15일 날 그 5만 명 이상이 이제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여러분 보시면 그 스탠딩 룸 그 있죠. 거기 그 서서 바라보는 그 구역. 그 구역에 원래 그 수용 인원이 1,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0명 이상이 거기에 그냥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압사하고 사망하는 거의 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인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가 이제 더 테일러라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판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책임자가 돼서 1989년에 8월 달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사 그 중간 결과를 이제 저기 발표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성격의 이제 그 발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월 달에 이제 파이널 리포트, 제가 잠깐만 여러분 화면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이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파이널 리포트를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때 당시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런 경기장 안전과 관련된 뭐 각종 제도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또 설명을 하고요. 이 크라우드 컨트롤, 그러니까 관중 통제와 그다음에 훌리건이즘, 여러분 훌리건 아시죠? 훌리건이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또 풋볼 스펙테이터스 액트 1989 이제 이런 거를 쭉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바로 이 스탠딩, 그러니까 서서 응원하는 그 석을 없애야 된다. 모두 다 올 좌석, 다 좌석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선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러한 개선책을 반영하는 또 법안이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되고 또 EPL 등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룰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네, 그 내용 잠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1990년 8월 때 아까 그 파이널 리포트이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경찰의 어떤 그 과실, 통제 미숙,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찰관들이 뭐 업무상 우리로 따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들이나 관중들의 어떤 책임으로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98년도 8월 달인가요? 그 희생자 일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경찰 책임자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으로 갔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이, 진상규명, 과연 경찰은 제대로,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과실이 없는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서, 2009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0주년이 되는 해에, 힐스브로우 인디펜던트 패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9월 달에 이 패널, 힐스브로우 인디펜던트 패널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요. 경찰이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 내용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청문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뭐 800명 이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2017년 6월 8일에는 브리튼 크라운 프로스큐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검찰이죠, 검찰에서도 이제 형사적으로 6명을 이 경찰 책임자를 기소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4일 날 이 기소된 누구도 형사 유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거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소가 안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책임자 최근에 2019년 11월 28일인가 그때 결국 최종적으로 이 경찰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타임 라인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확인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처음에 제기된 것처럼 관중들의 어떠한 책임, 물론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제대로 경찰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특히 더 이상 수용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게이트를 열어서 그 많은 관중이 들어오게 한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단락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참사의 어떤 방송에서 바로 또 어떤 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법이냐? 바로 제가 화면을 잠깐 또 하고요. 바로 Football Spectator Act 1989 축구 관중법이라고 하는, 참 영국은 참 특별한 법을 참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보면 축구에 관한 특별한 법은 거의 다 영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축구 관중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축구 관중법이라고 하는 또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힐스브로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아티클 10 예. 여기 보면 license to admit spectator general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중 입장에 대한 라이센스, 뭐 허가와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관중 입장을 허가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했죠. The condition may include condition imposing requirement as respect the sitting of spectator. 관중의 시팅을 존경하는 것을 준수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힐스브로우 참사에서 원인이 되었던 그렇게 스탠딩하면서 보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축구 경기장을 주최하는 그리고 경기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관중을 입장시킬 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그러한 그 법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또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늦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걸 프레임워크 뭐 FIFA, 뭐 UEFA, 그다음에 또 FAEP의 규정을 할 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법령에 의해서 EPL도 관중의 어떤 의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다른 관중들의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경기장은 다 좌석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EPL을 포함한 영국에서는 그런 스탠딩 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탠딩 서서 관람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로 그것을 깨고 소위 말하는 세이프 스탠딩 에어리어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1,500명의 팬을 위한 스탠딩 에어리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가 바로 더 가디언 풋볼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94년 이래로 그 힐스브로우 디자스터에 대한 그 테일러 리포트에 따라서 1994년 이후로는 스탠딩 탑 플라이트 게임 have been banned. 그러니까 스탠딩 하면서 탑 플라이트 게임, 탑 플라이트 게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리그 그 게임에서는 스탠딩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베리어 시트를 시도한다는 거죠. 단 permission by Trafford Council.
트라이언트 위원회의 허가를 뜻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의 EPL에서의 어떤 그 이러한 경기장 안전, 관중 안전에 대한 이러한 그 정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벌써 45분이 지났네요. 예상보다 조금 많이 지났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악명 높은 훌리거니즘을 잠깐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또 법령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경기장 안전에 대한 리걸 프레임워크, FIFA, UEFA는 어떠한 리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